역사 속에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거나 하지 않은 비밀 집단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거대한 존재 그리고 종교와도 연관이 있다면 더욱 그 의미가 깊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점을 이용한 기묘하고 거대한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벌어진 피에르 플랑타르 사건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렌르 샤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당의 이름은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의 역사는 거의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19세기까지는 상태가 무척이나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외관 정도만 유지하고 있던 이 성당은 이후 한 사제가 부임하며 큰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1885년 이 성당에 부임한 사제 베랑제 소니에르, 그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을 본격적으로 보수합니다. 그런데 그의 보수 작업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단순히 성당의 내외부만 작업했던 것이 아니고 주변의 여러 부지까지 사들인 다음 성당의 영지 자체를 대단히 넓게 확장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그는 성당의 내부 인테리어에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그 외관이 독특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바로 성당 내부의 모습들 일부인데요. 성수가 들어있는 그릇을 받치고 있는 악마의 조각상이나 혹은 성경 내용 속의 예술을 묘사한 거대한 부조 등이 있습니다. 땅도 사고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쓸 정도면 막대한 양의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작은 마을의 사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의문에 화답하는 듯한 어떤 전설이 퍼지게 됩니다. 1956년 한 지역신문에 이런 인터뷰가 실립니다. 소니에르 주교가 이런 거대한 불을 축적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성당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 보물은 블랑슈 드 카스티유의 보물로 과거 프랑스 왕실에서 전쟁 중에 모았던 보물의 일부를 이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에 숨겨둔 것이었으며 소니에르 주교가 이것을 발견해 사용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노엘 코르비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55년에 이 지역의 호텔과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곳에 온 손님과 관광객들에게 이 전설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설이 입소문처럼 퍼지면서 지역 신문과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마을 렌느 샤토는 한순간에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또한 코르비는 이 과정에서 소니에르 주교가 보물을 찾을 때 어떤 중요한 물건을 통해 찾을 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성당 기둥 안에서 발견한 아주 낡은 양피지의 존재에 관해서였는데요. 이 양피지를 통해 보물의 행방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양피지는 나중에 어느 책에서도 주요하게 언급됩니다. 1967년 출간된 렌의 금이란 책에 이 양피지가 다뤄지면서 성당에 대한 이야기와 마을 역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라틴어와 여러 암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분명 처음에는 보물의 단서를 제공했던 정도로 알려진 이 양피지는 이 책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어떤 오래된 왕조의 혈통이 끊기지 않고 사실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후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975년 무렵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한 문서가 발견됩니다. 이 문서는 앙리 로비노의 비밀문서란 제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상당히 노골적인 제목의 문서입니다. 이 비밀문서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시온 수도회란 비밀 집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온 수도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비밀 조직으로 프랑스 역사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 프랑크 왕국에 존재하던 메로빙거 왕조의 숨겨진 혈통을 지켜온 단체란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양피지에 적힌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비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한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내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선 오랜 시간 이 시온 수도회의 리더를 맡아온 그랜드 마스터, 이른바 수도회의 수장으로 불리는 이들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이작 뉴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빅토르 위고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메로빙거 왕조의 혈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특히 메로빙거 왕조의 혈통을 쭉 적어놓고 그 끝에 최후의 혈통으로 거론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플랑타르였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피에르 플랑타르의 사진입니다. 플랑타르는 당시 실제로 살아있는 인물이었고 비밀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메로빙거 왕조의 혈통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산 증인이었던 것이죠. 한편 이 비밀 문서에 크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헨리 링컨, 리처드 리, 마이클 베이전트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본가, 작가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비밀 문서가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하던 가설에 어쩌면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비밀 문서의 내용을 발견하고 흥분에 가득 차서 이 문서를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책을 한 권 집필합니다. 그 책이 1982년에 출간된 성혈과 성배란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책인데요. 아마 책을 아시는 분들,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책의 주된 줄거리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서 혼인하여 살았으며 그 뒤 자식들까지 낳아서 후손을 대대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나중에 메로빙거 왕조와 연결됐단 것이 이 책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로빙거 왕조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혈통을 이어받은 왕조였다는 것이죠. 시온 수도회가 설립된 배경 자체가 이 예수의 후손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집단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비밀 문서에 나와 있던 메로빙거 왕조의 숨겨진 혈통으로 표시된 피에르 플랑타르가 예수의 후손이란 뜻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혈과 성배가 높은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피에르 플랑타르의 존재 역시도 크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플랑타르는 유명 인사가 되면서 여러 매체의 조명을 받았고 그 역시도 이런 유명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플랑타르가 메로빙거 왕조의 혈통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란 것이 사실이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건을 역순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성혈과 성배, 그리고 이 책을 만들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존재인 도서관에서 발견된 비밀문서와 시온 수도의 내용. 사실 이 비밀문서 자체가 이미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문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967년에 이 도서관에 기탁된 것으로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를 조작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피에르 플랑타르였습니다. 이 조작에는 필립 드 셰리지란 인물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필립은 배우로도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플랑타르는 필립과 함께 조작된 문서를 만들어냈으며 나중에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 비밀 문서를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여 공론화되길 바라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탁하는 척 몰래 심어놨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이 조작 문서에도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는데요. 저자 이름을 필립 토스칸 플랑티에로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립 드 셰리지의 이름인 필립과 플랑타르의 이름을 조금 바꾼 플랑티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단 흔적을 어떻게든 남겨놨던 것이죠. 본인들 딴에는 위대한 장난 정도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피에르 플랑타르 본인은 나중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혈과 성배의 내용들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예수의 후손이란 점에 관해서는 부정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성혈과 성배의 저자들이 주요하게 참고했던 자료가 플랑타르 본인이 위조한 이 조작된 문서였단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자신이 예수의 후손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장과 여지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온 수도회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던 단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역시도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문서 내에서 시온 수도회는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1956년에 설립된 그냥 조그만 사회단체였습니다. 시온 역시도 흔히 아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프랑스의 몽시온 언덕의 이름에서 따온 단어였습니다. 게다가 거창한 이름과는 다르게 기사단 같은 존재가 아닌 주택부지나 부동산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플랑타르는 과거 이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서의 조작과 자기 혈통을 속이는 사기극을 벌이면서 플랑타르는 이 단체의 이름을 대신 사용하여 마치 비밀결사 같은 느낌을 내도록 교묘하게 포장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막힌 사기극을 떠올린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플랑타르가 이런 사기극을 꾸며낸 계기는 노엘 코르비가 퍼뜨린 소문에서 영감을 받으면서였습니다. 노엘 코르비가 퍼뜨렸던 소니에르 주교와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던 양피지와 보물의 이야기는 사실 코르비가 교묘하게 꾸며낸 헛소문이었습니다. 노엘 코르비는 당시 호텔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작은 마을인 렌느 샤토에 어떻게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사업이 더 번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적중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긴 했지만 그 역시도 아마 자신이 퍼뜨렸던 이 헛소문을 피에르 플랑타르가 이렇게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랑타르와 함께 문서를 위조했던 필립 드 쉐리지. 필립은 플랑타르의 문서 조작에만 참여했던 것이 아니고 이 렌느 샤토의 성당에서 발견되었다던 양피지 역시 그가 위조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앞서 말한 렌의 금이란 책에 실렸다는 이 양피지의 내용도 바로 필립이 위조해서 만든 교묘한 가짜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소문에만 의지해서 사기를 칠 수는 없었기에 이들은 물적인 증거까지 하나하나 위조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래는 소문을 뒷받침할 근거로서 증거를 위조했지만 나중에는 소문이 위조된 증거를 뒷받침해주기도 하면서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꽤 훌륭한 사기극이 완성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성당이었던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이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개조될 수가 있었으며 크고 넓은 부지까지 사들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정말 주교가 발견했다는 숨겨진 보물 이야기가 사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거창한 전설과는 다르게 실망스럽게 진행됩니다. 이 성당에 부임했던 베랑제 소니에르 사제, 이 소니에르가 미사 판매를 해서 대다수의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미사를 진행할 때 수당이나 미사 헌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니에르는 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불법 미사 판매를 진행했고 심지어는 우편으로도 이런 미사 판매를 벌여서 수천 프랑의 돈을 불법적으로 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거액의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즉 이 작은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을 크게 키울 수 있던 것은 숨겨진 보물이나 비밀스러운 양피지와 같은 거창한 전설 등의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소니에르 사제가 개인적으로 벌인 이런 행위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마을에서 호텔과 식당을 운영하던 노엘 코르비, 그가 이 마을에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성당을 소재로 삼아 만들어낸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실제로 유명세를 띠게 되었고 이 소문이 플랑타르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 이 소문을 알게 된 플랑타르는 이것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는 시도를 벌였으며 문서까지 조작해가면서 철저한 계획을 꾸몄고 이런 피에르 플랑타르의 미끼와 속임수에 성을과 성배의 작가들까지 속아 넘어가 휘말려들면서 거대한 사기극으로 번져버린 총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피에르 플랑타르가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는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면서였습니다. 플랑타르는 1989년에 이 비밀 문서를 또 한 번 수정합니다. 이 시온 수도의 관련 인물에 새로운 사람을 끼워 넣은 것인데요. 그 인물은 바로 로저 파트리스 펠라. 로저 파트리스는 프랑스 재계 인사였으며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를 시온 수도의 수장으로 넣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수장으로 넣으면 시온 수도의 위상과 명예가 올라가고 누구도 함부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여긴 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993년에 발생합니다. 이 로저 파트리스가 정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사건에 깊게 연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로저 파트리스를 조사하던 중 그가 시온 수도의 수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엉뚱하게 플랑타르에게도 불똥이 튀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플랑타르는 크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저의 이름을 수장으로 집어넣었던 것도 사실상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수정해 넣었으니 누구를 탓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플랑타르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요. 물론 로저 파트리스와 플랑타르는 일절 관계가 없었기에 별다른 증거는 찾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이 발견됩니다.
수사관들은 플랑타르의 저택안을 조사하면서 수많은 양의 가짜 문서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 문서들의 내용이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플랑타르가 프랑스의 진정한 왕이다란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비밀 문서를 조작해서 자신의 명예를 올린 것처럼 나중에 이것을 이용해 많은 사람을 선동하려 했던 시도로 보였고, 이쯤 되면 도저히 정부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이 사기꾼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 비밀 문서와 시온 수도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꾸미고 조작한 것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수정에 넣은 로저 패트리스 펠라의 가족들이 플랑타르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까지 말하면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릴 위기에 놓입니다. 플랑타르와 그의 변호인은 이제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고 또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낼 테니 대신 법적 대응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던 듯합니다. 그렇게 한때는 예수의 후손이라고도 알려졌던 플랑타르는 2000년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주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플랑타르의 이야기는 대단히 극적이어서 당시에는 꽤 센세이셔널하게 다뤄졌다고 합니다. 성혈과 성배 출판 이전에도 예수의 후손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많이 퍼져 있었지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플랑타르의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이슈가 이목을 끌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성혈과 성배 그리고 플랑타르 사건,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과 소니에르 사제 이야기에 큰 영향을 받아 창작된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작가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시리즈입니다. 작가는 실제 인물이었던 베랑제 소니에르 사제를 모티브로 한 자크 소니에르란 이름의 캐릭터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는 고대 왕조의 혈통도 없었고 신의 후손이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욕심에 가득 차서 남들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려다가 결국 지나친 욕심에 자기 무덤까지 파버린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욕심으로 인해 그의 야망이 저지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걸 다행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막힌 사기극의 주인공 피에르 플랑타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